자, 앞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 충무공 해전 유물 좀 발굴을 조작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군 사관학교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게.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남아있는 그런 유적 유물들은 현재도 뭐 조작한다고 이제 봐도 되겠죠. 제 채널에 댓글 또 다른 분이 남기시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시는 지인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물 이제 복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뭐, 현재도 거기 종사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가짜를 만든대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임진왜란은 대륙에서 발생했다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경복궁의 위치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제 채널을 이제 보시고 댓글을 또 하나 남기셨는데 제가 또 언급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은 제가 닉네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임진왜란 당시의 천문 일식 기록을 보면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민정음의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고 한 것만 보아도 세종시대 중국 대륙에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훈민정음의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 찍은 점들은 중국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 찍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 발음을 정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서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만 보아도 구척 장신의 붉은 머리를 가졌다고 하니 동양인의 외모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양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 아메리카는 아함리가지요. 아메리카 조선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뭔가요? 미국이 조선인가요? 세종이 황제되기 전까지 한반도 있었다면 말이 되겠네요. 황제되고 대륙으로 갔다면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몽골은 서양인처럼 생긴 사람이 없나요? 우리나라 연예인도 서양인처럼 생긴 분도 많은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동네 사람이나 친척분들 다 서양인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자분의 댓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천문 일시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실록에 적혀 있는 그 천문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살펴보면은 한반도에서 뭐 관측되는 것처럼 또 보이고 중원 대륙에서 관측되는 것처럼 또 보이고, 아니면 한반도 북반부 만주 뭐 몽골 이런 데서 측정된 것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메리카에서도 측정된 것처럼 또 이제 그렇게 기록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은 한반도나 대륙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메리카에 일식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이상하다. 실록의 기록을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록의 일식 기록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아메리카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 아메리카나 뭐 한반도나 중원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태평양 앞바다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는 사람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어떤 뭐 학자분들은 이제 북극이나 남극도 예전에 이제 사람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무슨 동물이나 사람이 산 것처럼 서양 지도에는 많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북극에 남극에 이제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식을 기록하는 그 위치가 어디라고 다 배웁니까? 자, 조선의 정궁이 있는 그 황실에서 왕이 있는 임금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보통 일식을 기록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일식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극이나 북극에 그 뭐 일식이 관측되면 거기가 조선의 수도가 있는 위치였나요? 그럼 남극이 거기 일식 기록이 있고 바다에 일식 기록이 있으면 그럼 그것이 바다가 있는 지역이 조선의 수도가 있는 위치였나요? 자, 그건 아니잖아요. 자, 아메리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거기서 사람이 많이 현재까지 살고 있으니까 뭐 거기 일식 기록이 간직돼 있다면 혹시 우리 조선의 임금님께서 뭐 그쪽에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 그쪽에 뭐 업무를 보러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남극하고 북극하고 태평양 바다에 일식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 실록의 일식 기록조차도 못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운 역사 기록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바다에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거기에 수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록은 누군가 손을 댔다, 일식 기록조차도 손을 댔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쁠까요? 저 같아도 기록을 조작하면 일식, 월식부터 조작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보죠. 자,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분은 아메리카 이제 거기에 이제 조선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조선파의 이제 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뭐 저도 대조선파지만 저는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 이분은 아메리카에 조선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에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한 것만 봐도 세종시대에 중국 대륙에 있었다면 그 말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훈민정음의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죠. 세종께서 중국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면 세종이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세종이 이 중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가 제가 답변을 이렇게 썼어요. 세종이 황제 되기 전까지 한반도 있었다면 말이 되겠네요. 황제 되고 대륙으로 갔다면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런 농담 진담 삼아 여기 적은 내용이 됩니다. 실제 세종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적은 답변은 요거는 맞지 않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훈민정음의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 세종이 중국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 있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중국, 즉 아메리카에 있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에 보면은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요거는 훈민정음 은혜번이 됩니다. 요거는 15세기에 쓰인 월인속보 건두본의 첫 장이 됩니다. 실제 훈민정음의 내용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차후에 기록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월인속보가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 정기 제7대왕 세조가 세종의 월인청강지곡과 자신이 지은 속보상결을 합편하여
1459년에 간행한 불교서이다. 자, 여기 이제 세종이라고 언급을 하니까, 뭐, 세종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훈민정음을 편찬하셨죠. 그리고 세조라고 합니다. 세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조선의 제7대 왕이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 이제 세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 속보가 1459년에 가는데 불교 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세종과 세조의 2대에 걸쳐 임금이 짓고 편찬한 것으로 현존본에 나타나 환각기법이나 인출, 솜씨 등을 보면 조선 초기 불교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종의 훈민정음을 반포 당시에 편찬 가능되었던 오랜 청강지곡과 속보상절을 세조 때 다시 편찬하기 때문에 초기의 한글 편찬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조선 초기에 유통된 중역 경전이 취합된 것이므로 당시 불교 경전의 수용 태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해석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라 말삼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 말삼이. 요것을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 해석을 하는지 봅시다. 18세기경에 쓰인 박승빈보는 번역의 시기가 다르므로 그동안 한국어가 달라졌으므로 번역문이 다르다. 예를 들면 월이속보 공두본의 첫 글은 나라 말삼이지만 육당 분고본의 첫 글은 나라 말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훈민정음의 나라 말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나라 말이가 아니라 은혜본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나라 말삼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라 말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럼 댓글 해석 내용하고 여기 풀이 내용이 이제 다른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죠. 나라 말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훈민정음 은혜본을 검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원문에는 나라 말삼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말삼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제 번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나라 말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대로 국어로 이제 번역하면 나라 말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달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번역 내용은 중국과 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전에 여기 각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예를 들면 월인속보 건두번의 첫 글자는 나라 말삼이 이렇게 돼 있고 육당 문고본의 첫 글자는 나라 말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 말소리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가 풀이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훈민정음으로 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달아라는 이 뜻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 한글로 풀이하는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중국과 달라 이렇게 달라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어하고 중국말이 다른 말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이게 달라라는 말이죠. 실제 훈민정 음문의 원문을 보면 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아. 이 달아가 이게 뭔 뜻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와 있는데요. 달아라고 검색을 해놨습니다. 이 달아의 뜻은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즉 달다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메어 놓다 또는 달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달다 이럴 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자, 순 우리말이다, 달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대요. 자, 달아다니다는 뜻은 빠른 걸음으로 다니다 또는 빠르게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돌아다니다는 뜻이 뭔가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뜻하잖아요.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나라 말소리가 뚱국에 달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달아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래쪽에 보면은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앞전에 달아라는 뜻의 의미를 봤잖아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뜻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 말소리가 뚱국에 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소리가 중국까지 퍼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순 우리말인 이 달아가 멀리까지 퍼졌다니 그런 소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가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라 말소리가 중국에 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말이 중국에 다 문자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달라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중국이라는 곳에 나라가 하나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말이 중국에 이르렀다 그런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주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중국이라는 곳에 세종이 있었고 세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 중국에 닿았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각주의 내용으로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조선이 이제 중국 대륙에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이 중국에 닿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죠.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라고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달라가 아니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라 말소리가 중국에 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달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 전체의 문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라 말소리가
중국에 다 문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해석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말하는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 중국에 황제가 계신 곳이 그것이 우리나라고 강남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훈민정음의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세종이 있는 지역은 뭐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고 한반도가 될 수도 있고 중원과 다른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번역을 헷갈리지 말라고 등극은 황제에 계신 나라인 우리나라 상담의 강남이라 한다. 즉 세종이 있는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해준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둥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게 또 아메리카에 이제 표시되어 있다고 거기가 또 뭐 조선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바로 요분이 남기신 그 지도가 있습니다. 호머 헐버트 있지 않습니까? 호머 헐버트는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 사학자인데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다. 뭐 조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육자, 독립신문 발행을 도운 언론인이다. YMCA 초대 회장, 요 YMCA 알죠? 현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런 걸 이제 만들었다니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남긴 책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민 필지라고 있어요. 1889년 헐버트 한국 최초의 순환글 지리 교과서인 사민 필지를 접수하여 유경공원 교재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이 허머 헐버트 이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분이 그 역사 엉터리 이제 조작한 분이다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요 내용이 됩니다. 이거 명성황후 아닙니까? 미국이 조작한 진짜 명성황후로 찾아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명성황후를 궁녀로 등갑시켜 놨죠. 뭐 앞전에 명성황후의 그 내용을 보면 이 호머 헐버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분이 대한제국 고종시대 때 미국의 첩자였다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글이 좀 작죠. 좀 크게 해볼게요. 그동안 명성황후로 소개된 궁녀 사진, 지금까지 국내 명성황후로 추정된다고 역사책 등에 소개됐던 사진. 그러나 이 사진을 처음 게재하는 호머 헐버트 씨는 1906년에 발간된 한국 견문기 138쪽에서 궁녀라고 소개하고 있다. 고종의 밀서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던 헐버트는 당시 궁궐 사정에 정통했던 외국인에서 궁녀라는 기술이 정확한 것으로 추정돼 더 이상 이 사진을 명성황후로 거론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테리 베네시스는 밝혔다. 이게 연합뉴스의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요거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번이 명성황후로 이제 확인이 되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호머 헐버트가 1906년에 발간된 한국 견문기 138쪽에 궁녀라고 소개했다. 요거 바로 거짓말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호머 헐버트가 고종의 제일 측근인데 그 명성황후 그 얼굴을 이제 몰랐다는 거, 그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호머 헐버트가 남긴 그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차민 필지.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요런 이제 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민 필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글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찾아 한번 봤는데요. 자, 요것도 사민 필지가 됩니다. 국민한국박물관이라 되어 있어요. 사민 필지에 보면 앞전에 본 이미지 보이죠? 이게 서문의 내용인데 뭐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아래쪽에 보면 지도가 보여요. 지도. 자, 지도 4장 보이죠? 지구를 동편과 섬으로 나누는 전도라고 되어 있고 유럽 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지도도 되어 있고 남아메리카 지도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대조선 주장하시는 분들이 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 주장하는 한 부분에 요 바로 사면 필지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영상 제작할 때 이 사면 필지에 아메리카 미국 땅에 중국이라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 아메리카 땅도 우리 땅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지도가 현재 이제 확대가 안 되는데 제가 요거 지금 다운로드 받아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는 좀 흐릿하기는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자, 요 지도 이제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그래도 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거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북아 예리카 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로 말하면 북아메리카 지도다 이런 의미가 되죠. 북아 예리카 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북한말하고 좀 비슷하네요. 북아 예리카 디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여기에 현재 보면은 전체 주소를 보면 위쪽에 이제 북이라고 되어 있고 뭐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는 뭐 남이 되겠죠. 여기에 방향 표시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땅의 위치의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캐나다를 예전에는 가나다로 이제 불렀다는 그런 설명이 되고, 자, 그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중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중국. 합이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 나라가 이제 합해진 것을 이제 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여기에 보면 중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제 적혀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한글로 중국이라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요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자, 그래가 아메리카에 대한제국이 있었다. 자, 아니면은 뭐 조선이 있었다. 뭐 세종이 예전에는 여기 아메리카에 있었다. 이제 그런 주장하는 그런 지도도 요것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 뚱국이라고 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뚱국이 지읒하고 규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종시대 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중국이 여기는 중국이 아니고 뚱국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이 되지만 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종시대 때 이제 표기는 뭐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뭐 사면필지의 내용은 현재 이 훈민정음 창제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은, 자, 하여튼가 그게 이제 중으로 이제 발음이 되고 이제 표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 우측에도 요런 지도가 하나 보이죠. 요거는 남아메리카 지도가 되고, 거기 위쪽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세계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유럽 지도가 되는데,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헐버트 박사 기념 사업회라고, 요거는 사면 필지에 있었던 세계 지도가 됩니다. 자, 앞전에 본 요 세 개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이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본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아시아를 이제 그려 놨습니다. 자, 이미지가 크기는 큽니다. 아시아를 그려놓고 아래쪽은 뭐 인도양을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나텔드 수어라고 되는데, 요거는 오토트리얼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오른쪽 편에 보면은 보통 이
일본 땅이 있고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봤을 때는 이제 요게 이제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지역 한반도 여기는 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제 중원 대륙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대만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본이나 뭐 조선이나 뭐 중원 그런 표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로는 확인할 수 없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아메리카 맞죠? 북부. 여기는 북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남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는 남아메리카 서쪽은 여기에 보면 대서양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이 태평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태평양이라는 거는 여기에 그냥 대평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평양이라는 거는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평탄하고 큰 바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대서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쪽 방향을 의미하죠. 근데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하면 동쪽 방향인데 왜 이게 서쪽 방향이냐? 그거는 지도의 중심점이 그 아메리카가 아니고 여기 이제 중국, 아시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동쪽은 이 해양은 대서양, 서쪽이기 때문에 서양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메리카, 그 미국 땅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 지명 형태를 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북아메리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자, 다른 지도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보면은, 사민 필지가 됩니다. 여기 사민 필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가 보이는데, 자, 여기 이제 아시아 보이죠? 자, 앞전에 본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아래쪽으로 보지요. 자, 여기 보면 다른 또 책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남아메리카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붉은 표시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각읍, 각구, 도성, 뭐 표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앞전에 좀 흐릿하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요 붉은 표시로 여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럼 요 지점이 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그럼 미국의 수도가 현재 어디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미국의 수도라고 이렇게 지도로 검색을 하는데 이게 워싱턴 DC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요 지도로 이제 위치를 보니까 이제 비슷한 지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게 위치가 보이죠? 자,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이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꺾개가 여기서 끝을 나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딱 꺾어 가니까 요도 위쪽으로 딱 꺾어 가니까 요 워싱턴 DC가 되네요. 요 워싱턴 DC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사민 페이지에 이제 아시아 이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지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바다는 뭐 태평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평양이나 그냥 거대한 평평한 바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여기에 아래쪽에도 뭐 보면 청국 하슈 이렇게 눈에 탁 띄네요. 아래쪽에 보면 양도인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인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아 아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소련이죠.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뭐 한반도나 대륙의 지명이 중요하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일단은 대륙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청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요렇게 써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도가 좀 희미해가 잘 안 보여 그러는데 청국 요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청국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여기가 청나라라고 배우죠. 그리고 여기 몽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몽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뭐 내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 한반도 꼭대기는 만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도를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가 이게 최선은 된 건데 대상 확대가 안 됩니다. 자, 여기에 한반도 우리가 보통 만주로 가는 지역이 이제 만주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지명이 어떻게 적혀 있냐 이제 그것을 확인해야 되죠. 자, 한반도 지명이 여기에 좀 희미하게 적혀 있는데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조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적어 볼게요. 희미하게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선.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에 중국이라고 적힌 그 지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은 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보면은 이 아시아의 지도를 보면 여기 한반도가 조선이라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 중국 그러면 청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청국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중국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기는 청나라도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여기에 보면은 합중국이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중국은 미국을 의미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합중국 돼 있잖아요. 이게 합이라고 하는 함중국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함중국 뭐 합중국.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뭐 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현재 뭐 주가 몇 개죠? 주가 11개 주가 있잖아요. 그럼 요것을 다 합해가지고 합한 게 그게 바로 중국이다, 중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여기서 중국은 제가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중국 할 때 그 중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합해는 미국의 통합한 그런 이제 가운데에 있는 나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도 보면 이게 북아메리카 이 중앙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 이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은 미합중국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그 중국하고 현재 이 중국은 다른 중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도로 이제 확인을 했지만 아시아에는 여기 조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중국은 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메인 필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 아메리카에 거기에 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호머 헐버트가 남긴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지도가 보이는데 거기에 조선이란 표기되어 있는 지역하고 아메리카의 중국이 표기되어 있는 그 지역의 뜻은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또 아메리카에 청나라가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 지도로 봤을 때 천국은 따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시아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아시아에 청나라도 있고 조선도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의 천문 일식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훈민정음에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한 것만 보아도 세종시대에 중국 대륙에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훈민정음의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 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민필지의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요거는 세종시대에, 호머 헐버트가 남긴 책자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 있고, 아메리카 중국이라 이제 표기가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조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은 보통 우리가 한반도, 청나라 옆에, 여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제 조선으로 표기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이제 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